나이가 들어 움직이기 어려워질 때 두 가지 비밀을 잘 지키세요. 이는 여생에서 가장 큰 피난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정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노년에 접어들어 몸이 점점 예전 같지 않게 되면 많은 일들이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만 지혜와 해안을 통해 스스로의 뒷길을 열어 삶의 존엄과 평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노인들은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중 기본적인 것이 바로 노후와 건강 문제입니다. 신체 건강 외에도 재정과 감정 상태 역시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질 때 이 두 가지 비밀을 지켜 자신에게 퇴로를 마련하세요. 자신의 노후 자금은 꼭 지켜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이 없으니 연금이나 자녀의 생활비 지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저축이 있다면 함부로 쓰거나 특정 금액을 다른 사람에게 밝히지 마세요. 돈은 사람을 현실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밀에 속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의 상황을 알지 못하며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밝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재정 상태를 이용하려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현실적 조심이 필요합니다. 노인에게 노후 자금은 여생을 지탱하는 중요한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 노인들은 재정 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거나 불법적인 사람들에게 속아 노후 자금을 잃기도 합니다. 따라서 노인들은 자신의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째,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기. 자녀에게 의지해 노후를 보내는 것은 전통적인 관념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노년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연금은 자신을 위해 준비된 것이지 자녀에게 보태기 위해 쓰여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결혼식이나 주택 구입, 기타 비용에 과도하게 연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노후 자금이 부족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둘째, 주거는 기본적이면 충분하고 사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시골에 가서 집을 짓거나 소도시에 집을 구입해 살기를 선택합니다. 집을 짓든 사든 기본적인 주거만 충족하면 충분하며 남은 돈은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데 사용해야지 불필요한 부동산에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연금은 주식 투자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수익과 손실이 있을 수 있지만 연금은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자금으로 손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노후 자금을 고위험 투자에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노후 생활의 질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낯선 이성과의 재정 관계를 신중하게 처리하기. 노인들은 외로울 때 동반자를 찾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낯선 이성에게 돈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관계는 감정적 기반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기 쉽습니다. 돈은 자신에게 남겨 더 자유롭고 즐겁게 살아가세요. 다섯째, 노후 자금은 쉽게 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노후 자금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는 안 됩니다. 빌리는 것은 쉽지만 갚기는 어렵습니다. 노후 자금은 매일 필요하기 때문에 연체를 견딜 수 없습니다. 자신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 내에서 갈등과 불만은 흔히 발생하지만 노인들은 스스로의 감정과 표현 방식을 제어하여 자녀와 불필요한 갈등과 충돌을 피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불만을 가진 노인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기. 노인이 자녀에게 불만을 느낄 때는 감정을 자제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함부로 화를 내거나 자녀를 비난하지 말고 대신 자녀와 소통하여 서로의 생각과 요구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기. 노인들은 자녀의 입장에서 문제를 생각해보고 그들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노인들이 자녀를 더 잘 이해하고 갈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관용과 포용. 노인들은 자녀의 부족함과 실수를 포용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자녀도 자신의 삶과 가정을 꾸리고 있어 노인의 모든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만의 감정이 확산되지 않도록 제어하기. 노인들은 불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범위 내에서 통제해야 합니다. 친구, 이웃, 친척에게 불만을 털어놓으면 더 많은 갈등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외부 도움과 지원을 찾기. 노인이 자녀와의 갈등이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가족 상담, 지역사회 단체 또는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은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의 조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삶의 즐거움과 취미를 찾으며 여생을 보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정신을 맑게 유지해야 합니다. 비록 몸이 예전처럼 움직이기 힘들어지더라도 중요한 비밀을 절대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지킨다면 여생에서 많은 번뇌가 줄어들고 자녀들도 더욱 효도하며 존경할 것이며 삶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매달 은퇴연금으로 100만 원 이상을 받고 요리 솜씨도 훌륭한데 왜 적당한 재혼 상대를 찾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현대 사회에서 노년층 재혼 시장에서는 흔히 남성에게 높은 수입을 요구하면서도 가사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노년 여성들이 있습니다. 남성이 수입이 낮아 매달 30만 원에서 40만 원밖에 벌지 못한다면 여성들은 결코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결혼 후 남편의 유급 가정부가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현실적인 요소를 더 많이 고려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노년층 재혼 여성들은 결혼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 김이 재혼 상대를 찾을 때도 매우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매달 연금으로 100만 원 이상을 벌고 훌륭한 요리 솜씨까지 갖추었으니 이렇게 뛰어난 자신이 재혼 상대를 찾지 못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 김의 초혼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넘었고 그 이후로 여러 차례 맞선을 받지만 한 명의 여성도 결혼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 김의 재혼 조건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못생기지만 않으면 성격이 잘 맞는 것만으로도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이미 나이가 있는 만큼 외모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건이 매우 우월하다고 생각했고 조건도 낮추어 여러 명의 싱글 여성과 맞선을 받지만 그 누구도 그의 청혼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고 김은 올해 70세이며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고희의 나이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무엇이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어 누구에게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혼 배우자는 2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그는 혼자 지내며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가끔 쌍둥이 자녀들이 집에 돌아와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면 그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초혼 배우자와는 매우 깊은 애정을 나누었고
그가 떠난 후 오랫동안 슬픔에 잠겨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방문할 때면 그는 자신의 고통을 가감 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이해심 많은 자녀들이었고 그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만약 적합한 재혼 상대를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외로움을 덜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자녀들의 이해심에 그는 깊이 감동했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신의 감정적 필요를 무시하지 않는 자녀들이 고마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계속 혼자 살다 보면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혼자 사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며 독거 생활은 그에게는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적극적으로 재혼 상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소개팅 사이트, 오프라인 소개팅 업체, 친척과 친구의 소개 등을 통해 많은 소개팅 기회를 얻었습니다. 매번 소개팅에서 여성들은 그의 조건에 매우 만족하며 교제를 이어가길 원했습니다. 그는 돈을 아끼지 않는 남자였고 여성들에게 기꺼이 돈을 쓰는 것이 그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결혼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여성이 그의 집을 방문한 후에는 예외 없이 모두 떠났습니다. 모두가 결단력 있게 떠나버렸고 그는 그 이유가 자신이 아니라 집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 곳곳에 고 김의 사진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소개팅 여성들에게 큰 불만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집이 죽은 사람의 사진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소름 돋고 그들 자신이 소외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여전히 고 김을 잊지 못하고 그의 사진조차 내려놓지 않는다면 재혼을 하지 말라며 상처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 집에 고 김의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이 왜 문제가 되지? 라고 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왜 죽은 사람과 다툴 필요가 있을까요? 그는 100평이 넘는 삼룸집에서 혼자 살고 있으며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습니다. 집안일을 좋아해서 여성에게 가사를 맡기지도 않습니다. 그의 집에 들어오는 여성은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조건이 매우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집에 걸린 고 김의 사진 때문에 그 누구도 그와 결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황당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고 김의 사진만 내려놓는다면 소개팅 상대들이 주저없이 그의 청혼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고 김은 생전에 자신이 떠난 후에도 집 구석구석에 자신의 사진을 걸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평생 애써 지켜온 집을 바라보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고 김은 저와 함께 30년 이상을 살아왔고 저에게 2 아이를 낳아주었습니다. 우리 집의 벽돌 하나하나에는 돌아가신 아내가 흘린 땀이 배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녀의 유언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고 김은 제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남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저에게 만약 재혼을 하게 된다면 침실에 있는 사진은 내려도 괜찮다고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그녀는 저의 맞선 상대가 이로 인해 거절한다고 해도 저를 탓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만약 우리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 침실에 있는 돌아가신 아내의 사진은 내려놓겠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저와 결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집에 걸린 고 김의 사진 때문에 이 사소한 이유 하나로 여태껏 누구도 저와 결혼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말문이 막힙니다. 맞선 상대들이 왜 굳이 세상을 떠난 사람과 다투려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소득도 높고 요리 솜씨도 좋습니다.
여성이 저와 결혼한다면 끝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왜 그들은 결혼을 원치 않는 것일까요? 노년의 가장 큰 슬픔은 늙고 병드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여전히 이 세 가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노년의 슬픔이 늙고 병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픈 노인을 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를 깊이 공감할 것입니다. 사람이 늙고 병들면 매일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야 하고 움직임도 제약을 받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고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없어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늙고 병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노년의 슬픔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바라볼 때 자녀들이 30, 40대를 넘어서도 여전히 실망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볼 때 느껴집니다. 2명의 40대 자녀를 둔 저에게는 특히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올해 70세가 된 저와 저보다 1살 어린 아내는 같은 광산에서 은퇴한 노동자입니다. 우리는 도시의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매달 부부 연금만 합쳐도 거의 100만 원에 달합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는 아주 괜찮은 편입니다.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고 매달 안정적인 연금이 있어서 생활에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빈곤이나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이가 들고 병드는 것만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건강과 자기 관리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병드는 것이 그다지 큰 슬픔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2 아들이 40세가 넘었음에도 여전히 실망스러운 상태에 있다는 것이 더 큰 슬픔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43세, 둘째는 막 40세입니다. 저는 2 아들을 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릴 때 그들은 또래보다 영리해 보였고 직원 초등학교에 다닐 때도 반에서 늘 우수한 편에 속했습니다. 매 학기마다 상장을 받고 모범 학생이나 우수 학생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와 아내는 2 아들이 계속해서 우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 아들이 중학교에 진학해 군 소재지로 유학을 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성적이 점점 떨어졌고 제대로 된 학위도 얻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중학교 2학년 때 연애를 시작했고 3학년을 마치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는 못했지만 중등 기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비록 높은 학력을 얻지 못했지만 사회에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 아들이 세상에 나가 일한 지도 20년이 넘었지만 저와 아내를 만족하게 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실망과 좌절만 더 많았습니다. 큰아들은 가장 오래 일했는데 거의 26년을 일했습니다. 14년 전에는 성도에 있는 한 공장에서 팀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에 돌아온 후로는 한 번도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군 소재지 공장에서 몇 년 일하다가 그 반복되는 일상이 싫다며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가전제품을 청소하는 작은 가게를 열었고 그 당시에는 이 업종이 드물어 큰아들은 일거리가 많아 돈도 꽤 벌고 차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큰아들은 교만해졌습니다. 직원을 2명 고용하고 본인은 사장이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먹고 놀기만 했습니다. 그 후로 경쟁자가 늘면서 일거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2 직원도 기술을 익히고 나서 독립하여 일을 하게 되자 큰아들의 가게는 점점 망해갔습니다. 그는 다시 젊은 나이에 직장을 구하지 않고 자유직업을 시작했습니다. 택시 운전, 대리 운전, 보험 판매,
부동산 중개, 심지어 방송까지 여러 일을 해보았지만 더 이상 고정된 직업은 없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성도에서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20년간 일하며 현재는 부장 직급에 올라 급여와 대우도 아주 좋습니다. 형의 2배가 넘는 급여를 받지만 직장에서의 성과와는 다르게 결혼 생활에서는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조건도 좋고 돈도 많이 벌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사귄 여자 친구들과도 모두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매일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며 노는 데만 집중하고 연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동차를 좋아해 전국을 자가 운전으로 여행 다닙니다. 많은 소개팅 자리를 마련해 주었지만 그는 항상 거절하며 자신의 일은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성도에서 오랜 세월 일하면서 꽤 많은 돈을 벌었지만 저축한 돈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써버렸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대줄 생각도 했지만 그는 집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며 집을 사는 대신 마음대로 이사 다니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2 아들의 직장과 결혼 생활은 서로 반대입니다. 한 아들은 직장에서 안정이 없고 한 아들은 직장이 안정적이며 한 아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다른 한 아들은 40이 넘도록 미혼입니다. 하지만 2 아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2 아들 모두 비만입니다. 큰아들은 키가 172cm에 체중이 85kg이고 작은 아들은 키가 168cm에 체중이 75kg입니다. 둘 다 배가 나와 있고 코를 골며 심각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겪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요산 수치가 높아 술로 몸을 망쳤고 큰아들은 아내의 체질을 이어받아 혈당이 높습니다. 작년에는 2번이나 입원했고 마지막 입원 때는 거의 뇌졸중에 걸릴 뻔했습니다. 저와 아내도 나이가 들어 몸에 고질병이 생겼지만 2 아들이 병고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이런 아픔은 자신이 병드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40대가 넘은 아들들이 여전히 실망스러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면 나이가 들고 병드는 것은 큰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나이를 먹었음에도 여전히 이런 3가지 상태에 있는 것은 큰 슬픔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없는 자녀를 바라보며 부모들은 이제 더 이상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자녀에게 노후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로서 자녀의 삶과 직업을 여전히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 든 자녀가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며 불안정한 소득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 슬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많은데도 결혼하지 않고 자녀가 없는 자녀를 바라보는 것 또한 걱정스럽습니다. 현대는 자유로운 사회이며 자녀가 결혼과 출산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모가 간섭할 권리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모에게 자녀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자기 삶을 즐기라고 하지만 아무리 마음이 넓은 부모라도 나이가 든 자녀가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결혼과 자녀 양육은 인생의 자연스러운 이치이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거나 아이가 없다면 노후에 의지할 대상이 없고 가문의 대가 끊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가정이 자손으로 북적이는 모습을 볼 때 자녀가 없는 집안은 외로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려 고통받는 모습은 더 큰 아픔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사람은 늙고 병들지만 젊은 자녀가 노인과 같은 병을 앓으며
매일 약을 먹고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말로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지만 부모는 자녀가 건강하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떨어져 나온 살과 같으며 20년 가까이 키워온 자식이기에 부모의 마음은 무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년에 접어들어 늙고 병드는 것은 그리 큰일이 아닙니다. 자녀가 위의 세 가지 상태에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슬픔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감동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잊지 말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혜의 정원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매일 함께하며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며 천천히 함께 나이 들어갑시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